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2의 10번째로 수록된 사법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한 나라의 거시경제 성과는 국민경제 순환과 국제 분업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마다 국민경제 순환과 국제 분업, 거시경제 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과 제도환경의 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고찰할 사법은 이중 제도환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도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경제학의 한정에서 보아도 구제도학파의 제도와 신제도학파의 제도는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는 현대 경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어떻게 출현하는지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도학파는 종교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반해 신제도학파는 거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제도가 형성되고 진화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신제도학파는 시장 거래를 이용할 때 거래 비용이 드는데 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가 형성되고 진화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두 학파 모두 현대 경제인들의 경제 행동을 분석할 때 제도가 경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경제사가들의 연구 결과도 현대 경제인들의 경제 행동을 분석할 때 제도가 경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도학파들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사가들이 발견한 근대적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제도는 사적 소유와 거래 자유 원칙이 확립되고 이 원칙을 공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법적 체계가 확립하여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적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대적 경제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신제도 학파는 시장 거래를 이용할 때 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제도는 그 효율성 때문에 출현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현재 근대적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제도적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적 체계를 후진 지역에 이식하면 그 지역도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전망은 몇 가지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암초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초는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장기 지속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현재 북한입니다. 다수 피지배자의 희생 속에서 소수 지배자들이 이득을 얻는 제도는 분명 비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이 비효율적인 제도로부터 이득을 얻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자신들이 이득을 얻는 체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얻은 이득의 일부를
그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효율적인 제도만 출현하는 것은 아니고 비효율적인 제도도 출현하고 장기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암초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입니다. 시장 거래를 이용할 때 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제도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과 유지의 권한을 일부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제도의 본의와는 달리 그 제도를 자신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인이 취하는 그와 같은 행동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시장 거래를 이용할 때 드는 거래 비용을 감내하면서 시장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일부 국가는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적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제도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사법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법적 체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국가가 담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흔히 이러한 업무를 대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국방, 대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광의의 사법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법제도는 경제성장의 기초를 제공하는 뿌리입니다. 경제 주체의 생명과 재산이 잘 보호될수록 질서 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광의의 사법제도는 재산권 획정, 그리고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산권 획정이란 법을 제정하고 구체적 의미를 드러내는 활동으로 입법부, 행정부, 법원 모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법의 영역에서는 법원만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법으로 규정한 재산권을 강제하는 물리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경찰, 검찰, 교정시설 등입니다. 사법제도는 이 제도를 움직이는 인력들의 활동을 통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사법 분야 종사 인력에 대한 이해는 제도만큼 중요합니다. 사법 인력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사, 검사, 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조 전문 인력입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 전문 인력들이 민간 영역에서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사법제도, 그리고 이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작업은 사법제도 및 사법 인력과 관련된 통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법에 관한 통계를 법원, 치안, 그리고 사법 인력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원이 접수하고 처리한 사건 건수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한 통계 등을 제시하였는데 개인 파산과 도산에 대한 통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안에서는
범죄 발생 건수와 수용자 및 교정시설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법 인력에서는 판사, 검사, 경찰 인력 및 경찰 관서, 교정 인력 및 시설,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법 제도와 법조 인력으로 포괄되는 범죄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사법 제도와 법조 인력의 추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법에 대한 통계 조사의 변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